전문가와 취재기자와 함께 세월호 침몰 수색 상황과 사고 원인 짚어보겠습니다. 네, 심동보 전 해군 제독 사회부 이만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먼저 수색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전에 그러니까 조류가 느린 소조기가 끝났고요. 이후에 수색 작업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개됐다가 중단됐다가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날씨도 안 좋아지고 네. 주말에는 비바람도 분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수색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소조기가 어제 끝났고 예. 또 오늘부터 해상 기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거죠. 내일은 예. 더 안 좋고 오늘보다. 그다음 다음 주 들어가면은 또 사리기 주중 계속 사리기가 더 겹칩니다. 예. 조류가 제일 센 거죠. 한마디로 그 구조 작업 여건은 굉장히 최악의 상태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예. 근데 현재 보니까 수색 구조 11일째인데 오늘 벌써 어제 저녁부터 지금 교착 상태에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예. 구조 인원이 계속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아마 그 상태보다는 더 이상 기대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뭐 민간, 군, 경 막 같이 구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힘을 합치는 건 좋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전문화되고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수준이 가지고 있는 부대가 해상 구조대입니다. 예. 그래서 해군의 해상 구조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구조 체계를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효율을 지금 이 단계에서 계속 그 민간 이야기 듣고 또 비전문가 이야기 듣고 계속 외부 간섭이 있으면은요 구조 작업 효율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좀 단합해서 그 전문가 위주로 맡겨주는 게 저는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예. 네. 자, 이제 사고 원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선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만수 기자, 사라진 항적이 36초였어요. 그 네,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 YTN 취재진이 뒷부분 8초 분량을 그 영상을 확보를 했다고요. 일단 화면에 정확히 표출된 거는 8초 정도고요. 네. 그리고 약간 흐린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10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배가 그러니까 기울기 시작했다 정부가 발표했던 시각에서 거꾸로 예. 그러니까 끊겼다는 부분에서 거꾸로 한 10초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한 게 되고요. 네. 그 저희가 확보한 영상이 뭐냐면은 그 선박의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000톤급 이상 되는 국제 화물선이나 여객선에는 항해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배의 정확한 위치와 뭐 경도, 속도, 각도 등이 예. 모두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선박 곁을 지나던 세월호의 좌표와 속도, 각도가 그대로 모두 저장이 돼 있던 겁니다. 네. 해양수산부는 36초 정도가 네네. 사라져서 복원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YTN 취재진이 10초 정도 복원을 한 셈이니까 나머지 항로들도 모두 남아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저희가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예. 나머지 항적도 다 확보가 돼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기기 장치이기 때문에 세월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그 본선박이 받아서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그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바로 그 화면에 표현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저기에 네. 보면은 지금 정확히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신호의 세기가 표현이 됩니다. 그 신호의 세기를 보면은 아주 강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은 그 앞부분까지 36초까지 모두 다 남아있을 남아있을 가능성이 것이다. 아주 높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을 앞서서 저희가 뭐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 네네. 1초에 10도를 갑자기 돌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저희가 1초에 10도라고 표현드린 거는 그 좌표상으로 그러니까 AIS라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의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보신 그 영상에 표출이 되는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0도로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12초에서 13초로 10도 만에 방향을 확 틀어버리거든요.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선박 전문가들은 지금 뭐 여기 제동님도 나와 계시지만 1초 만에 10도를 트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6,800톤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추정도 나옵니다. 일단은 세월호가 갑자기 안에 있던 화물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퉁 치면서 핑그르르 그 자리에서 예. 갑자기 쓰러져 버렸다는 추정이 예. 지금 나올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조타기가 고장났던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초 만에 이제 10도가 틀기는 했지만
AIS 그러니까 선박 자동 식별 장치에서는 6초마다 한 번씩 그 데이터가 찍힌다고 하거든요. 네. 하지만 각도가 바뀌면 모두 남게 돼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안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뭐 검경합동수사본부라든지 이 관계 당국의 확인도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이만수 기자, 네네. 정부가 세월호의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급선회 부분을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나온 내용을 따져보면은 그 같은 발표하고 일치를 하는 겁니까? 일단 정부에서 처음에 당초 예상했던 거는 180도 지점에서 229도로 그러니까 49도 정도 예. 급선회를 했는데 약 19초 정도가 걸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충격이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배가 기웃등거리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추정 시간이기는 예. 한데요. 근데 저희가 확보한 영상대로라면은 140도에서 150도를 기우는 순간에 이미 배가 급선회를 하면서 큰 충격이나 왼쪽으로 급히 기울기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승무원들도 마찬가지로 135도에서 145도로 예. 변침 지시를 받았는데 135도에서 140도로 틀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145도에서 두 번째 변침을 시도할 때 배가 기우뚱하는 거를 크게 느꼈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통제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와 선원들의 진술을 비교해 볼 때는 정부 발표보다 한 20여 초 정도 앞선 시간에 이미 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 하는 예. 추정이 일단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조타수도 최근에 그 조사에서 조타기가 본인이 의도한 것보다 많이 돌았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네. 바로 그 순간이 언제냐면은 140도에서 두 번째 변침을 시도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140도에서 150도로 한 번에 그 시간이 1초인지 아니면은 뭐 2, 3초가 걸린 건지는 일단은 정확히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 데이터상으로는 일단은 1초 만에 10도가 돌았는데 140도에서 두 번째 각을 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조타기가 많이 돌았다고 하고 예.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사라진 36초의 항적을 분석해 보면 정확한 네네. 원인 그리고 경위가 드러날 것 같은데 네네. 해경이 이 같은 항적을 모두 갖고 있다면서요? 네, 저희도 조금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확보한 영상이 있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은 확인을 거쳐야겠죠. 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복원된 것이 있느냐 물었더니 여전히 36초는 복원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해양경찰청에서 진도관제센터를 관리를 하는데 진도관제센터에서는 엊그제쯤에 항적이 끊긴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취재에 들어갔더니 항적이 끊긴 적은 없지만 데이터는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해양경찰청의 상급 기관이 해양수산부인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해양경찰청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데이터가 부정확한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자, 제동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1초 만에 10도 각도로 급선회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1초 만에 10초라는 것은 네. 그 대형 선박이 휙 돌아버렸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상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뭐 또 저 타각 지시를 5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조타사도 진술에 의하면은 5도를 돌리는데 휙 돌아갔다. 타가 더 평소보다. 그 한마디로 그런 여러 가지 진술 정황을 봤을 때는 조타기 고장, 거기가 굉장히 사리기에 조류가 셀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타가 확 전타로 돌아가면서 맹령과 달리 조류 영향을 또 차 타에 받는 거 아닙니까 밑에서. 네. 그런 상태에서 화물까지 쏠렸다면 휙 돌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1초에 10도가 돌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상상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제가 봐도. 그 조사하고 있으니까 나오겠죠. 예, 사라진 항적을 뭐 36초를 짚어보면 되짚어보면 네, 네, 나올 것 같은 네,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세월호를 살릴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라는 지적들이 네, 네, 있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또 그 기회 가운데 하나가 세월호가 사고해역에 들어가기 전에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던 만큼 배를 정지시키고 승객들을 하선시켰으면은 또 그 이후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게 네, 가능한 그건 당연합니다.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발견됐으면은 예. 바로 선박을 정지시키고 조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출항 전에도 보니까 함 기울기 측정하는 장치가 선교에 있습니다. 예. 모든 군함이 돼 있어요. 중앙에. 네. 근데 그거 다 확인하고 기록하고 출항하거든요. 출항하기 전에 그 조그만 기울어도 다 수정해가지고
평행수를 채운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화물을 했어라도 예. 균형을 정확하게 맞춰 놓거든요. 예. 네. 근데 아마 그것도 좀 소리한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게 조치해야 됩니다. 네. 네. 또 두 번째 기회가 급선회한 이후에 대한 그 아쉬움인데 배가 왼쪽으로 기울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때 오른쪽에 있던 그 앵커를 내렸으면 좀 복원력이 좋아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거는 참 지당한 이야기죠. 근데 이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비상투묘라 그러거든요. 네. 투묘. 예. 그 앵카를 내리는 걸 투묘라고 합니다. 근데 비상투묘를 할 수 있는 태세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만일 저기 해군 군함이 통과했다면은 연안 항해요원, 햅수로 항해요원을 배치를 하고 네. 그 햅수로 항해요원에 비상투묘원이 그 자동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함 선수에 네. 그 저 앵카 있는 위치에. 그래서 망치 들고 항교에서 선장이 지시하면 바로 탁 치면은 앵카 쫙 내려가 버리거든요. 네. 예. 그러 할 수 있는 그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죠. 예. 이런 경우에는 바로 투미를 해버려야 됩니다. 네. 투미를 하면 네. 배가 타력이 있더라도 네. 딱 그냥 정지해가지고 현 위치에 정지를 하거든요. 물론 기우는 것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식으로. 여러 기회가 그런 있었는데도 것까지는 불구하고, 예. 기대한다는 거는 전혀 좀 무리입니다. 네. 예. 지금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여러 지적 중에 하나가 세월호의 무리한 과적 네. 문제를 짚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들이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준비가 되면 넣어주시고요. 예. 네. 예. 네, 증설 전후, 세월호 증설 전후의 화물 중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증설 전에 탑승 인원은 804명이었는데 증설 후에는 921명으로 117명이 증가했고요. 3, 4층 객실도 증설됐고 5층 데크는 강당과 전시실로 개조가 됐습니다. 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여객선 증량입니다. 기존에는 5,926톤인데요. 여기에 187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6,113톤이었는데요. 자, 화물 적재 중량은 그만큼 조금 줄였습니다. 기존 3,981톤에서 187톤을 줄여서 3,794톤이었습니다. 이 여객선과 재화 중량을 합치면 기존 6,586톤에서 239톤이 늘어난 6,825톤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한국선급에서 복원력을 감안해서 987톤의 화물만 적재하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세월호는 실제로 3배 이상인 3,608톤을 화물을 적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적이 문제고 이렇게 화물을 적재했으면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결박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박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는 이런 여러 가지 지적도 있는데 고박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단단하게 결박하는 거. 항해에서 이런 고박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겁니까? 그것도 상식적인 문제인데 예. 배가 항상 평행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저 바다 상황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예. 네. 바다가 항상 잔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속 배는 좌우로 앞 뒤로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운항하는 게 배인데 거기에 실린 화물이 고정이 안 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화물이 자기 멋대로 그 선내를 돌아다닌다.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그거는 배의 기본적인 기본이 이제 안 지켜진 겁니다. 예. 예.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를 방한을 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과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네. 보고요. 일단 그 화면 설명을 드린 이후에 저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예. 네, 한미연합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General Mike Scaparrotti. 네. 자, 양국 정상은 연합사령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방위에 노력하고 있는 양국 장병들도 격려했습니다. 자, 양국 정상 한미연합사를 공동으로 방문한 거는 지난 1978년 창설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한미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대비한 대북 공조를 강화했는데 이후에 이렇게 한미 연합사도 방문했고요. 1978년 창설 이래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죠. 저희들이 네. 고박 문제, 네. 화물을 제대로 결박하는 문제, 고정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이게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 도대체 뭘까?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고박 비용 얼마나 들길래 이런 문제가 있는지. 비용에는 그렇게 영향을 안 줄 거로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고박 장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체인이라든가 이거 그 배 바닥에 네. 뭐 차량이나 뭐 화물차나 예. 이런 걸 고정시키는 장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존에 돼 있는 장치고 그거를 이제 사람이 가서 각 바퀴나 이런 데 구조물에 그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무슨 비용이 듭니까? 그 저희가 이제 취재한 거를 조금 더 제동님께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그 일단은 그 제동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은 사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 취재한 바로는 장비조차도 제대로 구입이 안 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청해진해운 본사 직원들이 고박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네. 또 하청에 하청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청해진해운 측에서는 그 필요한 장비 말씀하셨던 뭐 쇠줄이라든지 쇠봉 그 화물을 고정시키는 그런 장비들을 제대로 구입해주지 않았다. 일단은 그 업체 직원들은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물이 배의 운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교육이라든지 지침이 필요할 텐데 제대로 된 교육도 한 번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본부가 세월호와 지금 쌍둥이 배로 불리는 네네. 그 청해진 해운, 같은 그렇죠. 청해진 해운의 오하마나호를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도 뭐 이런 그 안전점들이 그대로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예,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화물 장치라든지 이런 일부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걸로 네. 일단은 수사 당국이 파악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과적 원인, 도대체 왜 규정을 어기고 이렇게 증서를 내서 과적을 했느냐. 결국에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윤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동님. 네. 이 세월호 참사 원인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네네. 이 참사에서 드러난 본질적 문제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뭐 모든 그 사고에는 이면에는 예. 사람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이 결국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세월호 선원들 선장을 비롯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안보에도 3대약이 있는데 동일 그걸 적용할 수 있어요. 무지하고 태만하고 그다음에 나약한 겁니다. 태만한 거 뭐 아까 조금 전에 그 과정 문제라 이런 거 전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예. 그냥 편안하게 한 거고요. 그래서 나약한 겁니다. 이런 위기가 딱 닥쳤을 때도 배가 선원들 구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먼저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비굴하게. 네. 이런 문제가 있고 조직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 그 청해진 해운이라는 해운사부터 조직부터 그다음에 그 선내 지휘 체계 선장은 임시로 왔고 또 기관장 와 보니까 기관장은 실질이 선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선내 위계 질서도 없고 선장의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일꾼이었습니다. 보니까 네. 또 선장 자신이 또 그냥 태만한 사람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겹친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런- 그 뭐 예. 저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뭐 이런 거 도덕적 업무다 이런 거는 또 희생 정신이다 이런 걸 기대하는 거는 뭐 어떻게 사치스러울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기본에 안 돼 있는 그런 유객선이었다고 예. 저는 예. 보입니다. 네. 자꾸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문제가 이제 그 유객선 자체 문제, 인원들 그 교육 훈련 문제, 선발에서부터 정신 교육, 그다음에 그 교육 훈련 상위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조건 반사식으로 다 그 의무가 수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교육은 문제,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정부 조직도 이게 굉장히 좀 혼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게 완전히 통합된 일원화된 정부 조직 체계를 재난 관련해서 구비를 해야 된다.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 수백 명이 지금 평시에 이런 희생을 하는 건 안보 문제입니다. 안전 보장, 안보가 안전 보장, 국민의 안전이 보장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 그 해상 이런 재난 이런 분야 전문가들을 그
배치를 해서 보강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다음에 국민들도 이런 차제에 정말 안전불감증 문제를 다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당장 내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각자가 이거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이런 선박에서는 선박에서대로 배는 배대로 항상 사고는 가까이 있다 생각하고 하면은 보입니다. 아, 내가 지금 오늘 사고 나면 어떡하지? 뭐가 예. 부족한지 보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상시 대비 태세를 개인에서부터 정부 조직에 이르기까지 그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짚고 아, 그리고 넘어갈 한 가지만 더 예. 말씀드리면 예. 법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겨우 해상 재난 안전 관련해서 7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데요. 예. 사실 정치권도 이거 좀 자성해야 됩니다. 1년 넘게 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데는 법이 좀 물러터진 것도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차제에 법제를 확실히 정비를 하고 그다음 법 적용을 엄격하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걸린 문제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법에. 네, 네. 알겠습니다.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심동보 전 해군제독 이만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